손흥민은 지난 맨유원정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는데도 오늘까지 온종일 손흥민의 이름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대체자가 없다며 베르너에 대한 비난과 옹호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맨유는 손흥민이 출전해서 7대0으로 패배를 했어야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테나하 감독이 이번 기회에 경질되었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베르너가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면서 차라리 마이키 무어를 선발 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경기인 헝가리 페렌츠바로시 원정 경기에 마이키 무어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이미 손흥민을 앞으로 2경기에 페렌츠바로시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와 브라이턴과의 리그 경기까지 결장시킬 것으로 암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포스텍은 10월 A매치 기간 동안 손흥민의 한국 대표팀 차출을 무산시키고 장기간 휴식을 취하도록 압박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도 실제 이런 포스텍의 강력한 압박 때문에 한국 대표팀 출전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전 토트넘 선수인 제이미 레드냅은 손흥민을 언급하면서 맨유전에 손흥민이 출전했다면 6대0으로 끝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토트넘은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응원하면서 토트넘의 핵심 선수는 손흥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드냅은 토트넘이 이번 시즌 경기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승패와 관련 없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무서운 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계속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맨유전에서 손흥민이 결장하면서 왼쪽 윙어에 누가 나설 것인지 다양한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베르너, 쿨루셉스키, 마이키 무어를 유력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많은 매체들은 베르너를 가장 부정적인 대체자로 보았고 17세 마이키 무어와 쿨루셉스키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텍은 베르너를 손흥민의 대체자로 선택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결장을 언급하면서 베르너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은 맨유전에 나설 상태가 아니라고 전하면서 큰 타격을 입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동안 핵심 선수가 빠지더라도 대처하는 방법을 준비해왔다고 강조하면서 베르너를 언급했습니다. 포스텍은 이 포지션은 티모 베르너가 가장 편안해하는 위치다. 그를 우리 팀에 영입한 이유도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오늘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르너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르너는 2차례의 1대1 상황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면서 또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이었다면 충분히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였지만 베르너는 여전히 득점력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켜보던 토트넘의 팬들이 모두 손흥민이었다면 하고 아쉬워할 상황이었습니다. 토트넘의 팬들도 손흥민이 출전했다면 해트트릭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선수가 훌륭했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단 한 명의 선수는 예외라고 덧붙이면서 베르너의 경기력을 비난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대부분 베르너의 끔찍한 경기력을 비난하면서 마이키 무어를 손흥민의 대체자로 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마이키 무어가 만 17세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당분간 베르너 체제로 가야 한다. 기죽이면 안 된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클럽인 스퍼스 커넥트가 베르너가 또 시작했다. 베르너의 선발 출전은 끔찍한 결정이다. 책임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베르너가 똥이긴 하지만 무어가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그를 보호해야 한다. 자꾸 비판하면 베르너의 자신감이 곤두박질한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일부는 손흥민도 완벽하지 않다. 만약에 손흥민이 출전했다면 베르너처럼 뛰었을 수도 있다라며 베르너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맨유에서는 그나마 0대3으로 끝이 난 것이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급기야 여러 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막은 오나나 골키퍼와 관련된 논쟁에서도 베르너가 갖다 바쳤으니 망정이다라며 오나나까지 비난했습니다. 어제 오나나가 없었다면 훨씬 더 나빴을 거예요라는 주장이 바로 큰 논쟁이 되었습니다. 오나나를 칭찬하는 주장에 베르너의 형편없는 마무리를 보고는 어떻게 골키퍼를 칭찬할 수 있나요라고 반박할 정도입니다. 베르너가 아니라 손흥민이 선발로 출전했다면 더 나빴을 거야. 오나나의 좋은 세이브라기보다는 베르너의 끔찍한 실수 덕분이야. 맨유 팬들은 대부분 베르너가 출전했으니 다행이지 만약 손흥민이 출전했다면 어쩔 뻔했느냐는 주장에 공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없었다면 훨씬 더 나빴을 것이다. 소니가 뛰었다면 우리는 7대0으로 대패했을 것이다. 대부분 베르너의 끔찍한 마무리 덕을 보았다.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큰 행운이었다. 현재 맨유는 토트넘전 대패 이후 테나하 감독의 경질 여부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테나하 감독을 대신할 사령탑 후보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며 조만간 경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몬의 인자기 인터밀란 감독과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전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감독 그레이엄 포터 전 첼시 감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성과 절친으로 유명한 판니스텔로이 현 맨유 코치가 바로 감독직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맨유가 테나하 감독을 경질할 경우 위약금으로 1,750만 파운드, 하나 약 30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맨유 구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전에서 승점을 얻지 못한 맨유는 현재 리그 13위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6경기에서 승점을 겨우 7점만 챙긴 맨유는 지난 시즌 8위로 리그를 마감한 악몽을 시즌 초반부터 재현하고 있습니다. 맨유는 토트넘을 불러서 반드시 승리해서 반등하겠다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주전 선수들을 모두 선발로 투입해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 작전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전반 3분 만에 브레넌 존슨에게 선제골을 헌납하면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 막바지에는 예상치 못한 퇴장까지 나왔습니다. 페르난데스가 메디슨을 저지하기 위해 발을 뻗었다가 메디슨을 걷어차게 된 것입니다. 맨유전에서 가장 극찬을 받은 선수는 쿨루셉스키와 판더벤이었습니다. 쿨루셉스키는 베르너가 손흥민 대체자로 낙점되면서 이선 미드필더로 배치했습니다. 이 배치가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쿨루셉스키는 제임스 메디슨, 로드리고 벤탄쿠르와 중원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쿨루셉스키는 중앙에서 거칠게 치고 들어오면서 맨유 수비진을 흔들었고 위협적인 패스와 슈팅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쿨루셉스키는 이제 손흥민의 대체자가 아니다, 완벽한 미드필더이다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경기 후 쿨루셉스키도 미드필더 역할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나는 완전한 미드필더다. 이게 내 포지